같이 수업을 이끌어 갈 겁니다. 지금 세 명은 한 명은 지금 병원에 갔기 때문에 조금 늦을 건데요. 어쨌든 세 명은 지금 함수의 정도가 다 달라요. 습득 정도가 다릅니다. 예. 정의는 함수를 거의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총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강의를 보셔야 될 거고요. 제이하고 두현이는 이제 함수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정리해 나가셔야 이제 그리고 문제를 적용해 나가시는데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쌤이 조금 프린트를 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다 지급을 못했는데 제이한테는 지금 두 세트를 다 드렸어요. 지금 출력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네. 자, 이번 시험을 치면서 정의는 지금 부등식부터예요. 그렇죠? 총 3묶음이 나갈 거예요. 제2는 연립방정식부터고요. 두현이도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부터입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요 파트에 대한 것들은 지금 쌤이 지급한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나갈 겁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을 치면서 이 프린트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최소한 내가 이 프린트 안에 있는 걸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핵심적인 것만 좀 뽑아서 문제를 드린 거니까 요건 반드시 완벽하게 세팅해서 갑니다.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강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함수 문제의 제일 첫 번째 1번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함수의 개념을 반드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함수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따라서 첫 번째 함수의 정의입니다. 함수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두 변수를 사용합니다. 두 변수 어떤 거? x와 y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x축과 가로 x축과 세로 y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이제 이 정도는 보셔서 알 겁니다. 자, 근데 이때 x의 값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y 값도 오직 하나로 결정되는 것. 이러한 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는 y는 x의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x가 먼저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y는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느낌으로 결정된다. 근데 그 y 값이 오로지 한 개만 나오는 구조가 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함수 기호의 표현은 y가 x의 함수라면 우리는 y equal fx라고 사용하는데 이 f의 f는 펑션이라고 하는 즉 해석을 하면 기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작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여러분들 단축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컴퓨터상에서 단축키는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끔 만들어 놓은 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에 보시면 잘 보시면 자판에 보면 F1 키부터 F12 키까지가 있죠. 이런 것처럼 F1 키를 누르면 어떤 작동을 해라, F2 키를 누르면 어떤 작동을 해라 라는 명령이 부여된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y랑 fx는 같은 표현으로 씁니다. 자, 함수의 예인 것과 함수가 아닌 예,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자, 정비례 관계.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y 꼴 ax라는 구조에서 배웠던 구조입니다. 그 다음 반비례 관계 역시 y 꼴 x분의 a라는 구조에서 1학년 때 배웠던 구조인데요. 이런 것들은 x의 값에 따라 y 값이 오로지 하나만 결정되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만 가진다 하더라도 식이 이런 형태만 가진다 하더라도 고민하지 않고도 우리는 함수라는 것을 그냥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y는 x의 약수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y는 x의 여기다 문자가 있으니까 느낌이 좀 덜한데 예를 들면 y는 x의 약수인데 x의 값에 따라서 x를 내가 예를 들어서 4라고 정해버렸다. 그럼 그에 따라서 y는 약수기 때문에 4의 약수기 때문에 1, 2, 4라고 하는 3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오로지 하나가 결정되어진다는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함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y는 x의 약수의 개수라고 해버리면 또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함수값이라는 것 자체는 x의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y값. y랑 fx는 같은 뜻이기 때문에 fx값. 이것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표현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내가 반드시 세 가지 표현을 다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y 꼴 2x-1이다. 그럼 이거는 y랑 fx랑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fx는 2x-1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랬으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 값은 얼마가 됩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렇죠? 이것의 다른 표현 자체가 f-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또는 순서상으로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 세 개만 표현법을 알고 계시면 다 똑같은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힘들어하는 게 이 표현이에요. 이 첫 번째 표현과 세 번째 표현은 연립방정식에서 너무나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의 관계라는 표현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표현이 조금 다를 뿐. 오케이? 그러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값, 그러니까 함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값을 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y 값을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fx랑 y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함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y 값을 구하는 거다. 근데 f-1 값을 구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 그래프라는 것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는 점들의 모임을 해놓은 건데요. 현재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무슨 함수? 1차 함수는 뭐다? 직선입니다. 두 종류의 직선. 어찌 보면 세 종류, 네 종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1차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되죠? y 꼴 ax 플러스 b라는 형태를 갖고 있고요. 자, j, 이때 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좋아요. 두현, b는 뭐라고 부르나요? 희정, b는 뭐라고 부르나요? y절편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의 구성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형태를 잡는 것은 a 값이 0보다 클 때, a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가죠. 이거는 우리가 식으로 봤을 때 x 이꼴 얼마, 이거는 식으로 봤을 때 y 이꼴 얼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번 1차 함수를 하면서 즉 이 녀석은 x축의 수직인 형태 또는 y축의 평행한 형태의 그래프고요. 이것은 y축의 수직인 형태 또는 x축과 평행한 형태 이렇게 하는데 이 말들을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찌됐든 얘들아 이 함수가 이제 처음으로 어찌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맛배기로 나오긴 했지만 처음으로 함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들 해주셔야 돼요. 시험 성적을 떠나서도 여러분들이 함수를 붙잡지 못하면 앞으로는 수학을 하기 힘들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더 성적을 위해서도 그 다음 공부를 위해서도 꼭 함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알겠죠? 자, 그와 관계돼서 지금 뒤쪽 페이지에는 그와 관계된 문제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두현이하고 제이는 여기 기본 문제 1번과 유제 1번을 풀어 주시고요. 여기 기본 문제 1번입니다. 기본 문제 1번에서 다음 중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모두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두현이가 생각하는 답은 뭡니까? 2번, 4번이다. 이정희는요? 제이는 어떻습니까? 4번, 5번? 그렇군요. 자,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
자, 둘레의 길이가 만약에 내가 10이라고 정했다고 칩시다. 둘레의 길이가 10인 삼각형이라는 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맞나요? 너무 많습니다. 뭐 편의상 이걸 10이 아니고 12로 한번 잡아본다면 정삼각형이라고 한다면 한 변의 길이가 4일 겁니다. 맞죠? 한 변의 길이가 4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4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 높이를 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둘레만 알아도 사실은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방법도 역시 있습니다. 3학년 가시면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둘레가 12라는 건 이렇게 생겨서 12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맞나요? 따라서 넓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건 오로지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y값이 오로지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함수값의 위배가 될 거예요. 1번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2번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거리에 대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따라서 y = 60x 앞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정비례 관계식에 해당됩니다. 맞나요? 이건 무조건 함수가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3번에서 자연수 x보다 큰 자연수 y 내가 함수는 x를 먼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가 x를 4라고 결정했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4보다 더 큰 자연수라면 수도 없이 많아요. 무한대로 많습니다. 따라서 y가 한계가 아니죠. 함수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한 개에 800원 하는 빵 x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빵 x개인데 이 x개를 내가 x를 두 개라고 결정했다. 그렇다면 y 그 가격은 1600원으로 결정될 겁니다. 세 개라면 2400원으로 결정 나겠죠.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식으로 보면 이거는 이 4번에 대해서 식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격은 800x라고 하는 식이 형성이 되겠죠. 이런 것도 자꾸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자연수 x의 3배보다도 작은 자연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x를 2라고 정해 볼게요. 그럼 2의 3배입니다. 3배보다 즉 2의 3배니까 6인데요. 6보다 작은 자연수는 여러 개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자연수 x의 3배인 자연수라고 하면 식이 성립이 돼요. 근데 그보다 작은 자연수라면 여기에 1, 2, 3, 4, 5 5개나 들어가 버립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함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유제 1번입니다. 듀현이 첫 번째 것은 함수인가요? 아니다. 희정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다. 제이는요? 아니다. y는 x의 반이다. 자, y는 x의 반이라는 표현은 y라는 녀석은 x라는 수의 반이다. 맞니 안 맞니? 맞지요? 그렇다면 이거는 니네들도 잘 알다시피 2분의 x는 2분의 1x라는 표현이 가능하겠다. 맞니? 그럼 이런 관계는 함수 관계다 아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y = 2분의 1x. 내가 x를 8이라고 결정했습니다. y는 얼마가 되나요? 4라는 하나의 숫자로 귀결이 되죠. 10이라고 결정했다면 5라는 y값이 한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식 형태로 보나 뜻으로 보나 반드시 함수가 성립되는 녀석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y는 어떤 수 x에 가장 가까운 정수이다. 자, 두 번째는 희정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다. 제이는요? 맞다. 두현이는요? 아니다. 자, y는 어떤 수 x에 가장 가까운 정수이다. 자, 내가 만약에 x를 3이라고 정했다면 y는 뭐가 되나요? 내가 x를 3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y는 뭐가 됩니까?
3과 가장 가까운 정수가 누군가요? 3에 가장 가까운 정수요. 2랑 4라는 두 개가 생기죠. 벌써 함수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x를 3.1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가장 가까운 정수는 누굽니까? 3입니다. 어떨 때는 한 개가 딱 나오지만 어떨 때는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수학에서는 이건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것은 함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요. 시속 xkm로 y시간 동안 간 거리는 4km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려면 이제 함수를 보다 보니까 y는 하고 나오는 식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y는 시간이니까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따라서 y는 시간은 속력 얼마? x 거리는요? 4. 그렇다면 이것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개념에서 봤을 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정비례 반비례 관계, 이건 반비례 관계죠. 자, x를 1로 설정해봐요. y는 4라는 값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x를 2로 설정하면요, y는 2라는 값이 나오고요. x를 3이라고 놓으면 y는 3분의 4라는 값밖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함수의 정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쌤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왔던 정비례식의 형태, 반비례식의 형태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다만 이 녀석은 1차 함수는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요 형태는 차수가 없기 때문에 1차다란 말을 못할 뿐이지 함수가 아닌 것은 아니다. 함수는 맞다. 오케이? 자, y는 x의 약수이다.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죠. 내가 x를 6이라고 결정했다. 그럼 y는 1, 2, 3, 6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오로지 한 개가 결정되지 않는 함수 관계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수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y는 x의 약수의 개수라고 문장이 나와버리면 x를 내가 6으로 설정하면 y는 뭐가 됩니까? 4가 돼버려요. 개수는 4개니까. 그럼 함수 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립니다. y는 자연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다. 어떻게 될까요? 희재, 네. 함수 관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그 다음 희정이는 안 한다. 안 한다. 두현이는 그런가요? 자, 내가 x를 5라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x를 5라고 결정했다면 3으로 나눈 나머지는 y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지요.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요. 맞습니까? 네.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지금. 이걸 순서상으로 쓰면 5,2가 성립하는 겁니다. 맞나요? 내가 얘를 6으로 결정했어요. x를 6으로 결정했다면 y는 어떻게 됩니까? 6으로 결정했어요. 내가 분명히 여기 x를 6으로 설정했어요. 그럼 뭐예요? y는 6을 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6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몫이 아니고요. 나머지요. 0이죠. 6을 3으로 나누면요. 3, 2, 6 하고 나머지는 0이지 않습니까? 0. 나머지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이것도 0인 거죠. 자, 7이면 어떻게 됩니까? x를 내가 7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1 이렇게 됩니다. 내가 x를 뭔가 결정하니까 y 값이 한 개씩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얘를 11로 설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을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뭐 이 초등학교 몇 학년 3학년 뭐 11로 11 하나 참 대답들 하세요. 아는 척 하고 계시지 말고 빨리. 희정이 얼마예요? 2 맞습니까? 다 풀었어요. 어니 결아 한결아 이 뒤는 안 풀었는데 자 여기 11,2가 나왔어. 여기도 2고 여기도 2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함수의 정의는 분명히 x가 결정되면 y가 한 개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같은 게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는 뭐냐면 x가 한 개인데 y가 두 개 나오거나 그 이상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이 시점에서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녀석도 함수로 성립이 됩니다. 이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1차 함수 문제에선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아셨죠?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한 개가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1차 함수인가 아닌가? 또는 1차 함수가 성립하는가? 이건 함수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1차 함수인가 아닌가? 맞나요? 또는 1차 함수가 성립할 조건을 써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1차 함수가 성립할 조건을 쓰라는 건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봤던 1차 식이 성립할 조건, 1차 방정식이 성립할 조건, 1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ax 플러스 b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뭡니까? 핵심적인 단어는 1차라는 거죠. 맞나요? 여기 앞에 2차, 3차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 만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1차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1차가 될 조건은 a가 0이 아닌 상수라는 조건. 우리가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1차일 조건인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관계에서 y = ax라는 식이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느냐 작으냐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다. 그 말 뜻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그 다음 a값이 0보다 작다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다. 이 말은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는 구조다.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는 저게 뭐 굳이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봤지만 사실 2학년 1학기랑 엮어져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제일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기울기 얘기입니다. 기울기. 기울어진 정도. 자, 기울어진 정도는 어쨌든 양이면 일단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고 음이면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딱 보면 기울기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 있고 그림 그릴 때도 판단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근데 얘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뒤쪽에 또다시 나올 중요한 부분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희재야? 어떻게 구한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하더라. 그러면 x가 증가하고 y도 증가하면 기울기는 당연히 양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x가 증가하는데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고 있다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랑 2학년 1학기랑 구분되는 내용이 딱 요 자리입니다. 요것 때문에 저 뒤에 X절편, Y절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즉 1학년 과정에서 이렇게 바뀐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y ax 플러스 b라는 함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희정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죠? 싫어합니까? 대부분 다 좋아하시는 편인 건데, 그쵸? 달달한 건 좋아하시나요? 너는 이상한 놈입니다. 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보면 소금을 살짝 뿌려요. 그렇죠? 그 다음 뭐 찌개를 먹더라도 살짝 간을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y ax는 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호박도 넣고 두부도 좀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조미료도 좀 넣고 하는 건 y ax 플러스 b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재료예요. 주 재료입니다. 그럼 얘는 앞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된장 넣고 거기에 호박 넣었어요. 고추장 넣었는데 김치 넣었어요. 그럼 김치찌개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재료입니다. 아시겠어요? 주재료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얘는 y ax의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얘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무슨 이동? 평행 이동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y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래프를 그려놨다. 이 그래프는 뭐야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y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1학년 때 배웠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반려견 개는 선사시대의 늑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축화한 거다. 그치? 맞니? 우리가 키우고 있는 돼지는 산에서 크고 있던 산돼지, 멧돼지들을 데리고 와서 가축화한 거야. 그렇죠? 그거 똑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얘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y 마이너스 2x를 자 y 마이너스 2x를 쌤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요. 이런 직선입니다. 우측 아래를 향해야 되겠죠. 그럼 이 직선은 뭐다?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얘를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이쪽으로 딱 시키니까 이런 느낌이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얘를 재료로 해서 이 빨간색 원래 있던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죠? 네. 앞으로 모든 얘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거 평행이라는 말. 나중에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이번 시험의 1차 함수에서 이 평행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자, 희정. 평행의 조건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런 대답이 그냥 축축 나와야 돼요. 앞으로 이제 여기 이 내용은 지금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일단은 이건 넘어갑시다. 이건 고등과정이나 되면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앞으로 이 어떤 그래프를 내가 설명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쭉쭉쭉쭉. 자, 이것부터 해보죠. J
y 이꼴 4분의 1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그래프예요? 네. 아직 입에 붙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네? 해보세요. 뭐 쑥스럽습니까? 제가 모르는데요. 두현이 해보세요. 다들 이런 반응이면 안 돼요. 목에다 핏대를 올리고 선생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희정 설명해봐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만큼이요? 플러스 2만큼? 그렇죠. 이 말이 입에 붙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방금 물어본 거예요. 방금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 그래프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y 이꼴 4분의 1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예요. 이게 스토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y 이꼴 4분의 1x 그래프가 도대체 뭔데? 라고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맞나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 값이 0보다 크니까 우측 어디를 지나나요? 우측 위인가요? 우측 아래인가요? 이거 오늘 수업이 끝났을 때도 헷갈리고 계시면 안 돼요. 우측 위를 향합니다. 맞나요? 자, 내가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만 물어볼 겁니다. 우측 위에요. 그 다음 X축에 좀 더 가까울까요? Y축에 좀 더 가까울까요? 자, 조금 더 어렵다면 기준을 드리죠. 이 녀석은 내가 y 이꼴 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이 y 이꼴 4분의 1x의 그래프는 이 파란 선보다 아래쪽으로 그려야 될까요? 위쪽으로 그려야 될까요? 아래쪽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쪽에 붙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절대값이 1보다 여긴 1입니다. 지금 그죠? 그럼 그거보다 작으니까 x축 쪽으로 붙으셔야 돼요. 크면 클수록.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 위가 되는 거는 어떤 직선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직선은 조금 얘보다는 y축 쪽으로 가깝게 갔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y 꼴 2x 뭐 이런 거 1보다는 절대값이 더 높은 맞니? 그래서 얘는 y 꼴 4분의 1x다. 이때도 지금 쌤이 공통적으로 이 세 직선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원점을 지나게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자, 1학년 때 배웠던 건 반드시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그래프입니다. 맞나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희정이가 해석했다시피 y 꼴 4분의 1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위로 두 칸 올려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의 가장 특징적인 점인 이 원점을 위로 두 칸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방해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있던 이 위에 있던 다른 점들도 다 두 칸씩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도 이를 반드시 지나가는 어떤 직선일 거란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함수를 보실 때 반드시 기준이 되는 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해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하시면 2차 함수, 이게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꼴입니다. 여기에 y 이꼴 ax 마이너스 2의 제곱, y 이꼴 ax 제곱 플러스 3, y 이꼴 a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세 종류가 나올 거예요. 이제는 이건 무슨 뜻이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라는 뜻이고요. 이 녀석은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라는 뜻이에요.
얘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얘는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두 개를 동시에 이동시키라는 겁니다. 하면 기준을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 기준을 이제 앞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게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따라서 내가 니네들한테 지금 이 그래프를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건 그런 그래프의 첫 시작인 거예요. 1차 함수는 y축 평행 이동밖에 없어 얘들아. x축 평행 이동 해봤자 별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y축 평행 이동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y 이꼴 4분의 1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y 이꼴 a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이다. 자, 아까 희정이한테 물었을 때 대답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겁니다. 두현이, 평행이 뭐던가요? 희재, 평행이 뭐던가요? 제이야, 평행이 뭐던가요? y축을 플러스 이만큼 이동할까? 자, 희정아 한 번만 더 얘기해야 되겠다. 평행이 조건이 뭐던가요?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다르다가 평행의 조건입니다. 요건 나중에 뒤쪽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평행 기울기는 같구나. 근데 y 절편은 다르구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a 값은 얼마란 얘기인가요? 자, y 이꼴 ax 플러스 b에서 이 a 자리가 기울기고 b 자리는 y 절편이라 그랬습니다. 그쵸? 따라서 얘랑 이 녀석이랑 평행 이동한 거라면 뭐는 같을 것이다. 기울기는 같을 것이다. 얘 기울기가 얼만데? 4분의 1. 그럼 a는 얼만데? 4분의 1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는 플러스 2야. 그렇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고 얘는 이 녀석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걸로 봤을 때 여긴 4분의 1로 결정 났으니까 맞니? 얘를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만큼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는 얼만큼 떨어진 겁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로 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 줘야 되겠죠 얘들아. 자, y축이 원래 지금 2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1로 왔어. 그럼 여기에 있던 녀석이 1로 오려면 얼마나 움직여야 돼? 마이너스 3만큼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 맞니?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4a-p 값. 그럼 4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 계산도 또 틀리시면 안 돼요. 1 플러스 3, 4가 되는 거죠. 이건 시험에 바로 직결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모든 해석을 다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조금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명히 쌤이 처음에 여기서 이 개념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건 1차 함수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요. 1차 함수인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희재, 1번은 1차 함수인가요? 왜 아니죠? 네,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조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맞죠? 이건 벌써 A가 0이죠. 따라서 1차 함수가 아닙니다. 0과 X가 결합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0이 돼 버립니다. 차수라는 것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 두현 2번은요? 아니, 같아요 말고요? 아니에요. 왜요?
x제곱이라서 분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우리는 뭔가를 판단할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분배를 하면 x제곱 플러스 2x입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 1차 있어요 없어요? 1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 1차 함수인가요? 왜 아니죠 희정아? 저기 제곱 들어가 있어. 정확하게 대답해서요.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가 아닙니다. 우리는 차수를 봐줄 때 가장 높은 녀석의 차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맞나요? 따라서 2차와 1차가 섞여 있다. 1차가 있으니까 1차 함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더 높은 차수. 여기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면 우리는 이 녀석은 2차라고 불러줍니다. 더 높은 차수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2차 함수인 겁니다. 지금 현재로. 3번은요. 3번은요. 대답들 하세요. 맞아요. 희정이는 아니다. 맞다. 두현이는 맞아요.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1차밖에 없습니다. 문자가.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 녀석도 1차 함수는 아닙니다만 함수에는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 녀석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양변을 x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고요. 맞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반비례 그래프인 함수입니다. 이건 차수는 없습니다. 분모에 문자가 들어있는 건 차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유제 4번을 보겠습니다. fx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b에 대해서 f2는 6일 때 fp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p 값을 구하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세 명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 완벽한 존재가 있다면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그 도와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복습을 안 하셨다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희정아 어디에서 어떤 소스를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스타트를 떠야 되겠습니까? F1 마이너스 2x 대입하고 그 다음 플러스 b는 6으로 한 다음에 아니에요, 희정아. 착각하시면 안 돼요. F2는 6을 쌤이 세 가지 표현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표현법이고 두 번째, 이 말은 x가 2일 때 y는 6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2,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대입하시는 겁니다. x에는 2를 대입하셔야 돼요. 자, x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f2는 여기도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b입니다. 맞나요? 그럼 잘 보세요, 얘들아.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f2가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6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가 6이라는 거잖아요, 얘들아. 그렇다면 얘가 6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b 값은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1차 함수식이 이제 완벽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얘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상태예요. 이 말 뜻은 뭡니까? x가 p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이다는 거죠. 그럼 x에 뭐를 넣어야 됩니까? p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fp 값은 얼마일 것이다?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이게 만약에 얘들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y에 마이너스 1, x에 p 이렇게 대입하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 표현법이 이렇게 fx로 나오든 y로 나오든 여러분들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마이너스 2p는 마이너스 11. 따라서 p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11. 그렇죠? 네, 따라서 p 값은 2분의 11을 원하고 있는. 이때 b 값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B값부터 제대로 구하지 않으면 B값이 절대 제대로 나오지 못할 거예요. 3단계를 거쳐가고 얘가 얘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은 얘가 이제 드디어 얘를 도와주는 구조인 겁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 아셨나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요거는 지금 중학교 1학년 문제인 거죠, 사실은. 자, 지난번 강의 때도 한번 말씀은 드렸고요. 희정이는 그때 없었고요. 희정이는 지금 1차 함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공통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5번 전부 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밖에 없는 구조예요. 1차 함수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누가 도와줘야 돼요? 얘가 첫 스타트로 도와줘야 돼요. 누구를요? 얘를요. 맞나요? 자, 그러면 도와주러 갑시다. y에는 마이너스 1, x에는 1. 따라서 b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요까지 모르겠는 사람 있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4명은 절대적으로 b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뭐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식부터 딱 적으세요. 식부터 완성을 딱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얘를 할 차례입니다. x에는 뭐? p, y에는 2. 맞습니까? 자, 이항시키면요. 얘는 3분의 6이죠. 얘는 넘어오면 플러스 3분의 4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3분의 10이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3분의 p니까 p는 당연히 10이겠죠. 그죠? 해볼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푸신 분도 지금 있고 아직 감을 못 잡은 사람도 있는데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지날 때 지난다는 건 그 점을 식에 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에서 많이 나옵니다. 딱 보시면 지금 함수식이 완벽한 상태예요. 따라서 이 녀석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입해보죠. p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다. 맞습니까? 네. 따라서 p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q, 3을 대입해 볼게요. 3 이퀄 3q 마이너스 2 이항시키면 3q는 5 따라서 q 값은 3분의 5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6q 값은 p 값 마이너스 5 q 값은 6 곱하기 3분의 5에 해당되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10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푸실 때 지금은 더듬더듬 가시는 분이 계시고 저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한참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험 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적어보면 그거 딱 10초에서 15초 정도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연습 양이 필요해요.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 동안에 힘들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의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어찌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첫 번째 학기입니다. 좀 힘들어도 됩니다. 참으세요. 참아 보실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더 힘을 냅니다. 자, 그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드릴 텐데요. 잘 보시면요. 구조를 잘 보세요. y = ax 플러스 4. 함수식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부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일단 저 식은 y = ax 플러스 4인데 저 식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냥 붙여주면 돼. 이거는 다른 것도 없어. 그죠? 그래 보면 우리는 1차 함수식에 지금 미지수가 2개가 있는 상태예요. 맞나요? 그럼 우린 저 2개의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 상태겠죠. 구하게끔 유도합니다. 근데 보니까 멀쩡한 지나가는 점
멀쩡한 두 점을 줘요. 그럼 이 문제는 결국에는 뭘까요? 연립방정식인 겁니다.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겠죠. 대입하면 자 얘부터 들어갑시다. 3,1부터 한번 넣어보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1은 3a 플러스 4 마이너스 b 정리하죠. 3a 마이너스 b 이퀄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맞니? 그 다음 마이너스 5,5 지난다. 대입해봅시다. 5 이퀄 마이너스 5a 플러스 4 마이너스 b입니다. 정리하시면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b 이퀄 1 맞나요? 연립구조죠. 가감이 좋겠습니다. 더할까요? 뺄까요? 빼야 합니다. b를 소거시킬 수 있겠죠? 8a 이퀄 마이너스 4 맞습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나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계산이 좀 지저분해지겠지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중에 난 첫 번째 식에 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b 이퀄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고요. 얘가 넘어간다고 치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3. 여러분들이 계산이 무너지시면 아무리 잘하셔도 안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6 맞나요?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잘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세요. 따라서 b 값은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a 플러스 b 값을 원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3을 더해보세요. 2분의 2, 즉 답은 1이 됩니다. 거침없이 가실 수 있게 스토리가, 구조가 떠올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분석이 되고 이거 연립방정식 나오겠네.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도 가시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또 계산 희한하게 해놓지 마시고요.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보면 현재 절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절편은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일단 이 절편이라는 것, 이제 절편이 뭡니까? 난 그렇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선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희정아, 절편이 뭡니까? 가축에서 만나는 전이 좌표. 주어가 빠졌네요. 주어가. 절편은 앞으로 절편은 이렇게 항상 해석해서 해야 됩니다. 뭐다? 그래프가 적으세요.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지점, 즉 좌표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1차 함수에서의 절편은 그래프는 반드시 뭐죠? 직선일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걸 좀 1차 함수에 국한돼서 얘기하자면 1차 함수, 즉 직선이 축과 만나는 자리. 맞나요? 그러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자리를 x절편이라 하는 거고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자리는 y절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여기서 이렇게 그렸다.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된다? y, 그래프가 지금 y축과 만나는 자리죠. 따라서 이 자리가 y절편인 거고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맞나요? 이 자리가 x절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2차 함수의 그림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x절편은 어디입니까? x절편 어딘지 찍을 수 있습니까? x절편 뜻이 뭡니까?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맞나요? 어딘지 찍을 수 있겠어요?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죠. 맞나요? 2차 함수지 않습니까? 해가 두 개예요, 일반적으로. 오케이? 이 자리가 y절편인 겁니다. 3차 함수 그래프 우리는 x절편, y절편 다 할 수 있어요.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x절편은 어떻다? x축과 만나는 자리, 그래프가. y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자리다.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이 있다. x절편의 특징은 y자리 값이 항상 0이죠. y절편의 특징은 뭐다? x자리 값이 항상 0입니다.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에서 이걸 보면 x절편은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y에 0을 대입해서 구한다. y에 0을 대입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얘들아? 이 함수식에 y에다가 내가 0을 대입한다는 건 함수가 1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잘 보세요. 맞나요? y에다가 내가 0을 대입하는 순간 이 함수가 원래는 y는 ax 플러스 b였어. 희정아! 함수는 식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그렇지? 근데 내가 x절편을 구하는 때는 y에 0을 대입한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그렇지? 그럼 이거는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건 뭐지? 1차 방정식이죠. 내가 아까 이 함수 그래프가 무슨 함수라 그러는가요? 2차 함수죠. 근데 내가 2차 함수 하면서 x절편이 몇 개야? 그래서 두 개라 그랬어. 왜 두 개야? 그랬을 때는 뭐랬지? 해가 두 개잖아 이랬잖아요. 2차 함수는 해가 두 개야. 해가 두 개니까 x절편이 두 개인 거야.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1차 함수는 x절편이 한 개밖에 없겠지. 왜? 해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x절편은 항상 방정식의 해다. 이거는 니네 책에 나오지 않는 얘기야.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둬.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될 거니까. 오케이? 결국은 니네는 x절편만 좀 신경 쓰면 될 거야. 왜? y절편은 그냥 b값이니까. 거저먹기니까. 나와 있으니까. 우린 식이 나와 있다면 두 가지는 거저먹기야. 뭐? 기울기. 그 다음 y절편. a값이 기울기니까. b값이 y절편이니까. x절편은 좀 수고스럽지만 y에다 0을 넣어서 해를 구하듯이 해줘야 된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니다. 두현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요? 뭐였지? j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y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x값이 x절편인 거죠. 방정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y절편은요. b값인 겁니다. ax 플러스 b 할 때. 그쵸? 근데 물어볼게요. x절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y에 0을 대입해서 구해요. 맞나요? 그럼 y절편은요? x에 0을 대입하는 거죠. x에 0을 대입하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x에 0을 대입해버리면 이게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y절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기울기가요. 기울기를 잘 해주는 사람이 1차 함수를 쉽게 문제를 풀 겁니다. 쉽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한테 기울기에 관계된 문제가 총 3문제 정도 이상은 나올 거예요. 최소 3문제 이상은 나올 겁니다. 기울기와 관련된 게.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x절편, y절편을 갖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지나가는 점 한 점,
특히 y절편이면 더 좋은데 상관없이 한 점과 기울기만 알면 바로 그래프 그냥 바로 구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아까 잠깐 소개는 했습니다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여기서 말장난도 나올 거예요. 표현이 이상한 표현도 나올 겁니다. 그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번 시험에 절대로 실수하지 마세요. 나올 수 있는 형태를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런데 희재한테는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희정이한테도 내가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다음 시간을 위해서 이것만은 기억하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울기는 뭐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그죠? 이 표현을 이렇게도 씁니다. x2-x1분의 y2-y1 이렇게도 씁니다. 이 표현도 기울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표현은 좌표 두 개를 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좌표? x1, y1이라는 좌표 한 개랑 x2, y2라는 좌표 하나 줬을 때입니다. 두 번째. 이 좌표를 이렇게 안 주고요. a, b 이렇게 주고요. a, b가 아니고요. 요거 잘 보세요. a, fa 그 다음 b, fb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fa냐? 이 자리는 항상 x에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을 표현한 거니까. 그쵸? 그럼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b-a분의 fb-fa 요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요런 형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기울기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쓰는 트릭까지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걸 기억을 반드시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최소한 이 세 가지 표현을 아시면 응용해서 다 풀 수 있어요. 알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급한 문제에서 123페이지까지 나오는 아니다. 엑셀편, y절편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좋아요. 자, 130페이지까지 다 풀어보세요. 어려운 문제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못 푸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풀어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풀어드릴 테니 알겠죠? 하실 수 있는 만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요. 선생님 저 이 문제 못 풀겠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 문제 중에서도 선생님 요거는 제가 할 수 있겠는데 요 그래프는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를 못해서 못했다. 최선을 다하세요. 한 문제를 못 푼다 하시더라도 3분의 1이라도 풀어오시라고요. 알았죠?